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1월 마지막이 참으로 파란을 일으키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월 달 처음에도 사실은 따져보면 파란의 흐름이었어요.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특별히 한국 시장은 매우 급등했었는데요. 마지막에 약간 뭐 급락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급락하면서 반대로 마감을 하면서 1월의 상승폭을 상당폭 내놓으면서 지금 시장이 마무리되었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1월 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역시나 이 안에는 우리가 막판에 우리가 보았던 바로 로빈 후드 또는 레딧, 즉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포진되어서 시장에서 새로운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더불어 듭니다. 물론 여전히 미국 주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서서히 모여지고 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 현재의 상황들은 최근에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적 발표 시즌이 대형주들 중심으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 실현과 더불어서,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공포감에 대한 대비도 일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증시각도의 TV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시각도의 TV 주말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증시각도의 TV 이번 주말에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여러 번 찾아뵙게 될 터인데요. 네, 권순장의 브릿지에서는 권순장 브릿지에서는 새로운 시도로 중국 전문가를 만나서 중국 전문가와의 대담이 여러분들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 책방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다양한 컨텐츠로 주말에 여러분 가게 될 터인데요. 재미나게 보시면서 주말을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하실 분들은 어디요? educast.com에 들어가시면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 네, 너무 쉬워서 단박에 12강을 이틀 만에 다 들었다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쉽지만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한 투자의 기초 체력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항상 왜 현금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또 빚을 쓰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강의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흐름이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주류에서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는데, 일단 관심이 가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느냐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람이 만든 시장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시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쏠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펀더멘탈하고는 뭐 유리될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우르르 가면, 예를 들어 우리가 시장에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장사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인간 보통 심리가 저기 뭐 있나? 하고 일단 가서 슬쩍 보죠. 근데 가서 재밌으면 좀 더 보고, 더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 것이고, 별거 아니면 그냥 갔다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바람잡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그걸 고용하잖아. 그 물건을 파는데 두 명은 그 같이 물건 파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이 물건 어때요?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바람잡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게 한 군데에 모였을 때 상당히 재미난 사태로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레딧을 통해서 나온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흐름들을 만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이런 느낌이 들더군요. 이분들은 마치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하고는 정말 완전 반대의 입장인데, 저는 이제 기업을 보고 기업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그리고 내시 좋은지 따라서 투자를 하자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을 저렴할 때 사서 온전해질 때까지 보유하자라는 입장인데, 지금 이분들은 적진이 조기를 공략하면, 자, 우리 힘을 합쳐서 그 이제 병정도로 보내는 거죠. 저 게임을 하도 옛날에만 해봐가지고 그걸 모아서 저그를 모으는 건가요? 그게 모아서 적이 진지가 이제
아, 문제가 생긴 게 허점이 발견됐으니 우리 같이 모여서 공격하면 저게 되게 거대해 보지만 저성을 깰 수 있어. 한번 깨보자. 우르르 하고 달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흐름들이 어, 나타나서 이분들 진짜 게임에 하면서 잘한 세대가 변화시키는 자본시장의 한 단면, 이거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변동성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누가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그것이 부담이 되는지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리고 레버리지의 총량이 얼마 정도인가? 즉, 헤지 펀드들의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인가가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보세요. 딱 그걸로 그 회사가 망했다?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글들을 보니까 글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개되다가 규모에 있어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규모들에 대한 언급들이 나와요. 뭐 몇십 조에서 몇백 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140% 공매도를 쳤다고 해도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시가총액의 10배, 20배의 손실? 그거는, 그건 아니겠지. 그거는 아니에요. 시가총액만큼 손실이지, 뭐, 손실이래 봐야, 그쵸? 뭐, 100%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억측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가려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어찌되었거나 핵심은 헤지 펀드들이 자기가 이제 돈이 없어서 마진콜을 당하는데 이 마진콜을 못 넣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죠. 이 부분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돈을 어딘가에서 땡겨와야 되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든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공매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롱숏을 했을 때 이 하나가 청산되면 다른 것까지 연쇄적으로 청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상당히 많은 매물들을 시장에 쏟아낼 수 있고 이건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 라는 측면이 핵심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헤지 펀드들이 만약에 실제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두 헤지 펀드들이 정말로 털렸어. 털리면 다른 헤지 펀드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어, 이거 곧 우리도 타켓이 될 수 있어. 우리는 이거 정당하게 문제가 있어서 공매도를 쳤지만 이거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자 게임하듯이 하는 거는 밸류에이션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허점이 보이면 노려서 그냥 찍어 눌러서 들어가는 거지. 저거 죽일 수 있다. 우리 이번에 저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 라고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펀더멘털하고는 전혀 유리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어? 어, 머니 스타크래프트? 머니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미국 주식을 주로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게 관심이 가는 상황이고 재미난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냐 아니냐는 아마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헤지 펀드가 정말로 자빠질 것인지 여부, 그리고 헤지 펀드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여부,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 여부가 이 변동성을 더 키울 것인지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사람이 만드는 시장이니까요.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생각을 하게 되죠. 벌써 한국에서도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머니크래프트 게임에 이거 나 이거 동의해. 한번 해보겠어. 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수가 되면 금액이 하나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는 날려도 돼 하는 생각으로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 큰 돈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이 100억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돈은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논리가 지금 약간 뒷받침되는 거지. 논리가 뒷받침되는 거야. 왜 논리가 뒷받침되냐면 이 권리가 일어나는데 뭔가 논리가 정합적인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 뭐? 헤지펀드 왜 니네들은 말도 안 되는 공매도를 치냐? 이게 말이 되느냐? 너희들 정당하게 게임하자. 니네만 패들고 게임을 하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난 너희들하고 싸우고 싶어.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한테 정말 뭘 좋은 걸 준 거야 그동안에.
니네 먹고 살기만 했지. 우리의 이 불평등 바로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 바로 0.1%가 거의 모든 재산을 다 갖고 가 있고 1%가 가지고 간 재산이 거의 모두 다 갖고 갔는데 우리는 이렇게 개털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난 못 참겠어. 그래, 이 정부에서 준 지원금 갖고 한 판 싸워보자. 뭔가 있어, 이게 논리가 만들어져. 야, 그런데 문제는 불똥은 우리한테 튀고 있다. 야, 이 불똥은 참나. 네. 어쨌든 오늘 그래서 어, 실적 발표가 이미 이루어지고 유동성이 빵빵한 대형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애플이 3.74%나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92%, 그리고 아마존은 0.97%, 알파벳은 1.39%, 페이스북은 2.52%, 그리고 테슬라는 5.02% 등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 하락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왔다. 그리고 또 다른 타겟팅이었던 은값은 무려 4.39%나 올랐다. JP모건 주기로 가자. 뭐 이런. 진짜 이거는 머니크래프트예요. 머니크래프트. 아, 정말 신기해요. 이런 일도 있구나. 이게 뭐죠? 제가 그 거대한 여러분 그 방송사 스튜디오 가면 정말 거대하거든요. 층고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온갖 장비들이 꽉 차 있고 카메라도 막 여러 대가 있고 막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달랑 카메라 작은 카메라 하나에 마이크 하나를 차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와서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그런 거대한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것보다 더 많이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더 많이 보는 경우도 가끔. 이게 정말 신기한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술혁명이 이루어낸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죠. 예. 기술혁명이, 왜냐하면, 자, 일단 업로드, 다운로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통신적으로 갖춰졌고, 또 하나는 과거에 그 보여줬던 그 보기 힘들었던 수준보다는 꽤나 높은 수준에, 그러니까 돈 100만 원 내외의 카메라가 4K까지도 찍어주고 HD 뭐 60프레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서 볼 때 방송사에서 한 거나 여기서 찍은 거나 별로 뭐 이렇게 눈에 보이게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 라는 상황. 그리고 게다가 화면 사이즈가 핸드폰이라는 아주 작은 손바닥만 하는 사이즈로 보니까 그런 어떤 화질적 변화 그런 것과 음성적 그런 차이들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현재 이 판때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유튜브 이 판때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디에서도 주식시장, 그다음 머니게임, 금융시장에서도 적용되었다는 게 이게 모두 기술혁명이 잉태한 새로운 세계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루짜리만 단면을 딱 끊어서 오면 기술혁명이 기술주들의 주가를 급락시켰다 하는 그 기술혁명의 최첨단에 있었던 가장 앞단에 있고 그 문을 열었던 기술 기업들이 그 자기가 만들어낸 기술혁명의 그 토대 위에서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아주 재미난 상황이 오늘 미국 시장에서 펼쳐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미국 시장이 2%씩 빠졌어요. S&P는 1.93, 다우는 2.03, 나스닥은 2.00% 빠졌고 주간으로는 각각 3.3, 3.3, 3.5% 이렇게 빠져서 야,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라고 휘청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은 어제 꽤 많이 빠졌고 이번 주간 동안에 꽤 많이 빠져서 일부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다음 타겟은 달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솔직한 얘기를 이거 뭐 개인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달러는 안 된다. 달러는 안 된다. 그런데 이거를 두려워하는 세력이 많아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만드는 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사실 뭐 캐퍼서티로 보면 세계의 그 자본시장 사이즈를 감안했을 때 한두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몰려들어서 이렇게 자금을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환 가치가 그렇게 움직일 것이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는데, 네. 근데, 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저기 오면 어떡하지? 근데 또 하나 지금 최근 10년 내 달러 약세 포지션이 역대 최대치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또 공격하러 가자 이랬을 때 그 공격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이미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가 되나? 일단 좀 팔아놓고 보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그 우리가 그 지금 감염병 상황,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이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게 아니고요. 심리도 전염됩니다. 심리도 전염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달러도 강세로 확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앞서서 신흥국 통화가 좀 약세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브라질이라든가 한국은 원화 가치가 조금 약세였다라고 볼 수 있고 의외로 중국 위안화는 별로 약세가 아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지금 레포 시장에서 금리가 상당히 중국입니다. 중국이 일주일간 레포에서 상당히 금리가 뛰었고 이는 위안화에서는 오히려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상당히 재미난데 일단 좋은 실적들은 다 발표했어요. 굉장히 그리고 현재 코로나 사태라면은 1분기 실적도 기술 기업들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여러분 뭐 혹시나 주문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트북 같은 게 안 와요 집에. 예전에는 그 소위 말하는 로켓 배송이 됐잖아요. 하루 이틀로. 근데 이번에 일주일, 2주일, 심지어는 한 달 동안 적체가 되면서 물건이 안 오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예요?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고 판매가 잘 된다는 얘기고 반도체 쇼티 상황도 계속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분기가 되면 1분기 실적이 나올 때 되면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건 인식은 하긴 할 텐데 1월 달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되돌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코로나 백신 보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금 EU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공급량에 대해서는 그건 계약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이제 EU에서는 그 유럽에서 만든 백신은 밖에 못 나간다.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영국하고도 사이가 좀 좋지 않은 뭐 그런 일도 벌어지고 하여튼 그 백신과 관련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백신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약간의 실망감도 같이 안겨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존슨앤존슨의 백신 이건 한 방만 맞으면 됩니다. 다른 거는 뭐 연속으로 뭐 시간차를 두고 두 방 맞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얘는 미국에서 66%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효능성이 조금 떨어진다. 남아프리카에서는 50%대의 효능을 보였다라는 뉴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봉쇄 상황에서 풀리지 않는 가운데 이제 슬슬 봉쇄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는 약간씩 나오고 있는데 빨리 날씨가 좀 풀려주면 좋겠는데 저희 지금 동네에서는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고 눈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말은 좀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릴 때는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 라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아니고 라마니노프 하면은 피아노 협주곡이 정말 대단하죠. 2번, 3번 아주 훌륭하죠. 자, 오늘은 심포니 라마니노프의 심포니 2번 3악장을 16분짜리입니다. 대략 연주하는 속도에 따라서 좀 다르죠. 연주하는 속도에 따라서 조금 늘어지거나 짧아질 수는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그 똑같은 곡을 여러 연주자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그 연주하는 속도가 틀려요. 거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피아노 독주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걸 통해서 한번 클래식에 접근해 보시는 것도 재미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후에 나타날 여러 증시학도 TV의 프로그램도 재미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안녕.